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는 또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렇습니다. 수요일은 웬스데이. 웬스데이는 어예진 소장님이 예. 나오시는 날이죠. 글로벌 소식으로 가득. 아니 오늘은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어예진 소장님을 맞으려고 하고 네. 오 소장님 나오기 좀 전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로. 예. 장순원 기자님이 네. 한남 2구역 재건축, 재개발이죠. 여기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뭘 해줄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약속을 못 지킨 그런 경우에. 그거 우리 저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고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남 여기, 2구역에서 여기는 또 뭔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는 뭐 이런 시공사 뭐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나 봐요. 네. 참 하여튼 여기는 재건축은 뭐 무슨 갈등이 끝이 없어. 근데 이거 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예. 거의 제 생각에는 꼭 한 번은 거칠 수밖에 없는 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뭐 다시 짓는 경우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시고. 저도 뭐 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도 하나 좀 있고, 갈등도 좀 있고, 그런 거.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파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은 왜 다들 그렇게 막 싸우고 중단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예. 네. 그런 거 부럽습니다. 그래서 네. 부러운 이야기 한남 2구역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네. 2교시에 어예진 소장님 모셔볼게요. 예. 네,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 바로 모셔볼게요.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남 2구역도 무슨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다. 그런 모양입니다. 네. 뭡니까? 이게 사실 뭐 시공권을 확보하기 전에 뭐 예. 이제 장밋빛 공약들이 난무하고 또 경쟁이 또 엄청 치열한 곳들은 경쟁이 진짜 정말 치열한데 누가 공약을 해요? 건설사들이 건설회사들이? 우리 뽑아주면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맡겨주면 네. 내가 요렇게도 해주고 요렇게도 해주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무슨 약속을 한 거죠? 볼까요?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그게 한남 2구역이라고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예. 좀 길게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가 한남 2구역입니다. 여기 여기가 순천향대병원 바로 옆이군요. 여기가 지금 2구역이니까 한남 그 뉴타운에서 가장 중심지이기도 하고 예. 사업이 가장 빨리 되고 있거든요. 2구역, 3구역이 지금 시공사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지금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예. 서양 고가구 파는 집들이 줄줄이 좀 있는 그런 예, 내리막길에. 여기에 지금 막 그 단독주택들 막 쓰러져 가고 있는데 여기를 헐고 그 대우건설이 요렇게 만들어주겠다. 저 위에는 뭡니까? 뭐 연결돼 있나? 뭐 보죠? 스카이브리지 같은 거겠죠. 네, 야.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음. 라고 하고 이제 선정이 됐어요. 대우건설이. 네, 예. 그때 이제 작년 말이었는데 롯데건설하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었거든요. 뭐 예. 사장님들 다 출동하고 막 큰절하고 막 그런 곳인데 저 그 기억납니다. 막 그 네. 조합원들한테 절하고 막 그랬죠. 사장님 네. PT 직접 하고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대우건설이 수주했는데 여기가 조만간에 이제 진짜 도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둘 사이에서 그때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이 이제 제대로 이행할 거냐 이걸 놓고 뭐 잘 안 되면 시공권을 반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단 가계약은 대우건설이랑 했는데 예. 그런데 슬슬 대우건설이 했던 약속이 다 안 지켜지고 있다고 조합원들이 보나 봐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 이렇게 무슨 약속을 약속을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예.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게 대우건설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예. 이 한남 뉴타운 전체는 높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예. 반포대교에서 남산을 쫙 바라봤을 때 건물이 남산의 7부 능선을 가리면 안 되는 정도를 이제 해발 고도 90m로 이제 걸어놨어요. 예. 누구나 남산을 볼수 바라보고 있도록. 산봉우리를 즐길 권리는 있으니 네. 거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무뚝 솟지 마라. 그래서 고도 제한을 90m로 걸어놨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한남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언덕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90m 아래로만 지으면 건물을 높이 못 올려요. 여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대 높이가 이제 14층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아파트가 따닥따닥 붙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폐율이 아마 30몇 % 정도 되거든요. 아. 다 지어놓고 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앞에서 이게 창문 열면 앞집이랑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건폐율이 한 아이고야. 30몇 %면 예. 요즘 짓는 아파트들 보통 건폐율이 20% 이하거든요. 건폐율이 한 40쯤 되면 예. 야 건물이 40이고 마당이 60이니까 훤하겠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짓고 나면 마당 없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래도 60 40이면 그게 이제 40이 바짝 이렇게 등 뒤로 딱 되고 예. 앞에를 쫙 60짜리 마당을 만들면 괜찮은데 네. 보통 짓다 보면 옆집이랑도 띄워야 되고 앞집이랑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마당이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예. 이건 뭐 마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면적은 엄청 잡아먹고 그냥 간신히 숨 쉴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보다도 더 이제 낮으면 그렇게 예.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대우건설은 그때 이제 시공권 수주 경쟁을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아파트가 너무 따닥따닥 붙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니까 예. 여기 지금 고도 제한이 90m인데 저희한테 시공권을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를 설득해서 118m로 높여놓겠습니다. 90m를 118m로 그리고 그거 이제 소위 118 프로젝트라고 뭐 명명을 하고 그 높이를 한 21층까지 올려서 이런 식의 아파트를 짓겠다. 아까 예. 보여드린 그런 멋진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고 이제 올린 것이다. 시공권을 땄어요. 당시에 이제 이 경쟁이 벌어졌을 때 그 건설업계에서는 롯데가 좀 우세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요 표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제 당시에 막 그 내건 조건들인데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롯데 대우 둘 다 거의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걸었어요. 막 LTV 이주비는 LTV가 그때 40%까지밖에 안 됐을 때 같은데 예. 뭐 140% 자기네들이 이제 보증을 서서 대출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내걸고 뭐 사업비도 그냥 1조까지 해주고 하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가 조금 더 조건이 좋습니다. 저런 조건들은. 그리고 그리고- 사업비도 1조까지 해주고 예. 그리고 롯데가 이 지역에 공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사실상 롯데가 좀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 조합원들 한 760명 정도 투표를 했는데 예. 대우가 롯데건설 한 60표 정도 차이로 이렇게 간신히 막, 이겼네, 간신히. 따돌리고 이겼어요. 근데 왜 이겼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다 이 한남 2구역의 이제 땅 주인분들은 그 14층 높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정말 아파트 볼품 없고 살기 힘들다.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정말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거죠. 말로만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보세요. 그때 이제 우리가 뻥카 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확약서도 썼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18 프로젝트가 그 아까 말한 118m까지 그걸 올려보겠다. 바꾸는 건데 사업이 진행하면 총회를 통해서 시공자 재신임을 묻고 조합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약속대로 안 하면 시공권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확약서까지 써줬어요. 네. 네, 저런 게 우리는 오가는구나 막. 우리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한 거네요. 그 지금 거기 밑에 도장 찍었던 대표님 지금도 여전히 대표이사시니까 예. 약속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각서까지 쓰고 예. 하니까 이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산 거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물론 롯데가 당시에 좀 그 PF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요 한남 2구역 시공사에서 탈락하자마자 뭐 얼마 안 돼서 대표가 사표도 쓰고 하여튼 예. 이 파장이 컸던 곳인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우건설이 이렇게 됐는데. 땄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예.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이 고도 제한을 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6월 달인가 이제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을 조금 푸는 조치들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니 그 요즘 서울시에서 이것저것 고도 제한을 좀 푸는 데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 저기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예. 요 고도지구라고 해서 예전에 저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특히 요 남산 주변에 고도 제한들이 걸린 게 많아요. 예. 남산 경관 해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 남산 이렇게 뺑 둘러서 이 고도 제한을 많이 걸어놨는데 예. 요런 고도 제한, 그러니까 남산의 약수 역세권 일대하고 요런 주변에 이제 고도 제한을 좀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밑에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예. 여기가. 예. 근데 여기는 네, 이제 한남 빠졌어요. 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요 고도지구라는 거는 이제 산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뭐 고궁 주변에 이렇게 걸쳐놓은 데고 예. 그 저기에는 어. 20m 이상 올리지 마. 뭐 그런 규제가 있어요. 어디? 남산에 너무 근접한. 아예 근접한 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심하다라고 해서 풀어준 건데. 네. 근데 여기 한남 저기 뉴타운은 그 2026년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 변경 지침이라는 예. 별도의 높이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여기서 이 별도의 이 변경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한남 뉴타운의 고도 제한이라는 게 사실 풀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럼 처음부터 약간 뻥카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서울시 대우건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우건설이 풀어줄 수 있는 고도 제한이면 롯데건설도 풀 수 있는 거고 롯데가 못 풀면 대우도 못 푸는 거지. 그렇지. 네. 뭐 대우건설이 뭐 서울시 부시장을 영입한 것도 아니고 영입했어도 그렇지. 그게 그렇게 누가 하면 그게 됩니다라는 말이 걸 돼요? 약속하는 게 네. 마치 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뭐 남북 통일 이루겠습니다라든가 뭐 경제 성장률 7% 하면 좋게 노력은 하겠으나 어떻게 하냐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근데 그게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이 누구라도 되죠. 근데 그게 뭐 아예 생뚱맞은 거라면 뭐 조합원들도 예. 다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인데 걸렀겠죠. 이 사실 여기가 고도 제한이 90m로 된 게 2016년이에요. 2016년 이전에 110m였습니다. 근데 그 박원순 시장 때 이 남사의 경관 보호를 위해서 이 고도를 더 낮춘 거거든요. 90m로. 더 강하게. 예. 원래 110m였는데 그러니까 박세훈 시장 전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예. 110m였어요. 근데 90m면 한 층에 3m면 되잖아요. 예. 그럼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발 고도 90m인데 여기 땅 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아, 해발고도. 해발고도? 왜 거긴 해발고도지? 해발고 다 해발고도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언덕백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저 어디는 그럼 지금 보니까 고도 제한이 뭐 20m, 30m도 있던데. 네. 남산 아마 아파트로 그런 곳들은 그 기준이 이제 지상에서 20m일 거고 이거는 여기는 이런 이제 거는 기준이 해발고도거든요. 해발로. 알겠어요. 야, 이거 뭐든지 다 아는 장순원 기자님.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시장이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서울시의 어떤 리드미컬한 그 스카이 라인을 위해서 고도 제한을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여기 이제 용산구청 장인 누구시죠? 박희영 청장인가? 예. 그분도 이제 구청장 할 때 나왔을 때 고도 규제를 좀 풀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남산의 고도 제한이라는 게 그 남산 경관 보호잖아요. 예. 그 7부 능선을 가리면 안 된다 이건데 설계를 잘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재건축 단지 외곽으로 높은 층을 좀 배치하고 하면 그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대우건설이 그때 이제 주장을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시면서 고도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다가 이제 새로운 시장이 그렇게 고도 규제까지 완화한다고 하니 이건 되는 카드였다.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여튼 왜냐하면 당시 그 2구역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예. 아마 이 고도에 대한 상당한 이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그 가려운 데를 잘 긁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자분들께서 이 고도 제한이라는 게 사실 풀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우가 할 수 있으면 롯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공약하는 것도 무모하지만 공약한다고 그래 그럼 제대로 해줄라 보다 해서 뭐 저거 하는 것도 그렇고 다만 뭐 계약금 서로 주고받은 거 없죠? 지금은 이제 없죠. 그 가계약만. 그러니까 가계약인데 이제 아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본계약까지 하자가 없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보통은. 네. 근데 저런 거는 계약 썼을 때 네. 만약 우리가 못하면 우리도 시공권을 재신임을 묻겠다.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못하면 200억 내놔. 뭐 못하면 그렇게 300억 해야지. 내놔. 그렇게 해야지 위약벌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예를 들면 그거 같은 거예요. 아까 지금 확약서에도 네. 못하면 재신임 묻겠다 했는데 재신임 물어도 물론 어차피 밑자 뭐 문제잖아요. 롯데건설도 못하고 얘도 못하는데 네. 뭐 그냥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얘를 하지. 그걸 노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돈으로 받아야지 그건. 정말 자신 있으면 돈도 걸겠지. 예. 하여튼 얼마나 뭐 얄미울까 우리 대우건설이 우리를 보면.
혹시 광고주가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서울시의 입장을 제가 물어봤더니 아 이게 풀기 쉽지 않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도 자료를 뿌린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입장이랑 지금 입장이랑 똑같다 그러길래 제가 보도 자료 한번 찾아봤어요. 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화면. 예, 화면 뭐 보시죠. 어떤 매체에서 남산보다 높게 층수 상향을 추진한다고 기사를 썼더니 바로 예. 이제 해서 음. 해발 고도와 남산 서울길 높이를 고려해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거다. 이미 결정된 거다. 많은 시간과 고민을 거쳐서 결정된 만큼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거다라고 예. 이제 말씀하시던데. 아, 이 정도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낸 거면 네, 안 안 된다는 된 그 뜻이다. 사실 이게 그 2022년 5월에 나온 보도 자료인데 예. 그 저희 수주전은 10월 말에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뭐 그거 어떻게 보면 확약서까지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우건설이 딴 거죠. 그러면 약간 그 갈망을 자극해서 네.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재신임을 묻고 네. 뭐 그래도 설마 날 나가라고 하겠어?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런 심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조합도 그냥 그렇진 않은 게 그때 이제 이 계약을 주도했던 조합장이 바뀌셨어요. 5월달에 예. 새 조합장님은 그때 니네 확약서 각서 썼잖냐. 예. 그거 아예 이제 도급에 그러니까 계약서에 박자. 음. 니네가 이제 내년 8월까지 그 서울시 고도 제한 못 풀면 그 동안에 들어갔던 뭐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다 토해내기로 하자. 아라고 요즘 조합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우건설이 헉 하고 있죠. 아니 그걸 넣는 건 좀 뭐 그런데 하면서 지금 서울 그 계약서에 들어가는 협의 문구를 놓고 예.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아 그 우리 조건을 못 들어주면 이제 계약 파토 낼 거다. 본계약 체결 해야 되니까. 네,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그거 간에 어떤 이제 알력 다툼이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그걸 계속 조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합 입장에서는 아 니네가 우리가 그때 확약서까지 썼는데 니네가 그 고도 제한 못 풀면 시공권 내놓겠다고 했잖아. 예. 그걸 내 계약서에 넣자. 음. 라고 하고 그거 안 하면 그냥 시공권 박탈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야.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대우건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아 대우건설도. 네. 여기 118 프로젝트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면 네. 조합원의 뜻에 따라서 시공권을 내놓겠다 했는데 지금은 우선 협상 대상자지 우리가 시공사가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 협의를 할 수가 없다. 도장 찍고 실제로 시공사가 돼야지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 어떤 액션도 못한 상황에서 시공권을 박탈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야, 그거 라고 너무- 지금 이제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죠. 아 정말요? 그렇게 네. 주장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게 지금 어떠한 협의를 한 게 없어요. 서울시랑 고도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 원래 대우건설의 전략은 자기가 시공사가 돼서 옆에 한남 3구역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 한남 2구역, 3구역, 뭐 4구역, 5구역이 이제 힘을 합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그 고도 제한을 좀 풀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제 그럼 시공사 계약 해놓고 계약서 써주고 네. 시공사로 선정하고 네. 계약서에다가 네. 못 풀면 1,000억 위약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1,000억을 벌거나 고도 제한이 풀리거나 둘 중 하나. 그게 기본적으로 조금 이상한 게 건설회사가 그걸 결정하는 주체가 아닌데 그걸 조건으로 내걸고 나를 일단 시공사로 선정해 줘라라고 네. 하는 그 공약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같은 조건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이지 고도 제한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때 다 지하철 놔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본인이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예산에 쪽지로 넣어줄게. 그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주전 당시에도 용산구청에서 야 그건 진짜 너무 과열된 공약이고 예, 예. 이거 문제가 많다라고 경고는 했는데 사실 뭐 경고만 했지 그 뒤에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했고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 대우건설을 택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어서 시공사가 선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뭐 시공사뿐만이 아니고 얼마 예. 전에 왜 그 압구정 3구역에서 히림이라는 설계사가
원래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300인데 용적률 300%인데 360%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맞아.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왜 음마 아파트 예. 서울시가 35층 룰을 국건이 이제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잘하면 49층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층 안에서 됐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왜 원래 그 아파트들 아까도 보셨지만 아파트 사이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야 그 지진 나면 뭐 물론 그 지진 때문인지 위화감 조성인지 뭐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예. 그게 스카이 워크인가 스카이 뭐 브릿지. 브릿지가 예, 있으면 좀 위험하니까 그런 거는 설계에서 이렇게 넣으면 우리 이제 인가 안 시켜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거의 대부분의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의 설계안을 보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시장님 바뀌시니까 예전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특별히 태클 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등등등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입찰할 때 이게 또 별로 그렇게 그렇게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별로. 별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적 계약인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선택하는 거고 사실 조합원들이 그걸 잘 인식해서 잘 거르셔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뭐 어쨌건 조합원들은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그렇게 일단 그렇게 선택을 하면 일단 그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그 시공사의 어떤 특별한 잘못이 없는 이상은 본계약까지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가 매우 많고 뭐 시공사의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사실 시공사가 그 시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순이익이 있잖아요. 예.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가액으로 이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뭐 손해배상도 해야 될 위험에 노출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시공사 다시 뽑고 뭐 하려면 시간이 뭐 6개월에서 최소 1년은 걸리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그 교체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은 결정은 안 한 것이고. 아직은 결정을 안 한 것이고. 예전에 무슨 어디 구역이에요.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서울시의 현재의 규제를 지키지 않고 네. 이렇게 하는 안으로 설계를 놨다는 이유로 그 설계 사무소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 히림. 히림. 네. 히림. 설계사무소를 고발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물어봤더니 설계사무소 지금 조합은 현장 점검을 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가서 한번 훑어보고 뭐 문제 있으면 가만 안 두겠어. 약간 이런 의미가 강한데. 아 서울시에서 뭐 행정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했다고 그랬어요. 아 경찰에 고발했죠. 네, 고발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그걸로 고발했죠. 뭐 업무방해. 업무방해. 그러니까 서울시 왜 너희들은 서울시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안을 갖고 와서 조합원들을 헷갈리게 해? 네. 라는 건데 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네. 비슷하죠. 근데 왜 히림은 고발하고, 여기는 여기는 가만히 놔두냐. 놔두냐 이거죠. 대우건설은 커서 안 하나? 그러니까 대체로 안 해오다가 이제 네. 히림 건이 뭔가 특별한 거였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죠. 예. 그걸 뭐 굳이 구분하자면 히림은 신통 오세훈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신통기획에 에다가 거기서 이상 태클을 죄를 뿌린 걸었으니까. 거고 네, 첫 이제 상징적인 사업에 죄를 뿌린 거고 이거는 별 관심사도 아니었던 이거는 뭐 거라서 특별한 외쳤고. 관심사 그냥 그 자기들끼리 재개발해서 이제 과열 경쟁이 있었으니까 뭐 주먹구구야. 크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긴 해요. 기준이 다르군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이 내 아파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한번 딱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뒤를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근데 이게 네. 원칙적으로 하여튼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정부의 원칙이 있다. 네. 우리는 원칙이 뭐야 하고 밝히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맞추는 게 정답이지. 근데 정부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또 이거 바뀌겠지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그럼 또 정부 바뀌면 또 룰이 바뀌고. 그래서 정부를 계속 바꾸지 말자. 3선이건 4선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같은 정부로 가자. 아니면 원칙이 정했으면 원칙이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누가 정한 원칙? 왼쪽이 정한 원칙, 오른쪽이 정한 원칙. 둘이 반반씩 나눠서 룰을 정하든지. 자꾸 원칙이 바뀌니까 이상합니다. 네. 이게 뭐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도정법 개정이 돼서 예. 뭐 허위 수주 과정에서 뭐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면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제공하는 경우에 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시행이 작년 12월이고 이 대우건설 여기는 이제 10월인가 11월에 끝나서 아마 소급 적용은 안 될 텐데 뭐 이거 해서 어겨봐야지 과태료로는 한 1,000만 원인가밖에 안 되고 또 웬만하면 또 이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좀 있잖아요. 아 우리가 뭐 그렇게 설계안을 했지만 그건 이제 조합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뭐 이게 처벌이 무서워서 그런 걸 잘 안 하기는 쉽지는 않은 환경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원들께서 잘 걸르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최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국토부랑 서울시가 그 말씀하신 히림 거기 경찰을 고발한 뒤에 정비 사업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는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얼마나 가만히 있지 않은지 뭐 한남 2구역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보면 뭐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 동네 아닙니까? 그 네. 이태원동 단독주택들 즉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1위부터 네. 한 30위 정도까지의 회장님 집들은 다 모여 있다는 네. 그 단독주택들 앞에 블럭, 그렇습니다. 남쪽 블럭. 뭐, 그렇죠. 예, 그 지금이야 그냥 높아봐야 한 4, 5층짜리 그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예. 그분들 시야를 안 가리는데 네. 이게 한 14층 뭐 20층 올라오면 네. 시야 가리나? 한강 안 보이는 회장님 생기기 시작할 거고 그게 같은 단지인가요? 그 더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남 더일이 아니라 네. 그 예. 이건희 회장 예전에 살고 뭐 네, 이태원 뭐 그렇지. 해밀턴 호텔 아, 뒤쪽이 네, 가면 하얏트 호텔이랑 사이가 다 그런 주택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의 뷰가 네. 달라질 수 있겠다. 이 고도 제한이 풀리고 안 풀리고에 따라서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거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는데 여튼 뭐 예. 자꾸 부자들이 걱정이 되지. 아 근데 그 고도 제한이라는 게 사실 뭐 한두 명 그 말씀하신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그 이게 이제 서울 시민의 어떤 조망권 개념으로 좀 접근한 거라서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하다. 네. 야. 그래서 이건 언제 정합니까? 여기는? 지금 8월 말 아니면 9월에 이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네. 협의가 잘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뭐 조합 내부에서는 시공사를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공사를 교체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또 대우돈 받아서 쓴 돈이 혹시 없는가 모르겠는데. 예. 뭐-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여기도 뭐 매몰 비용이라든지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 문제를 그래서 거론할 바꾸려고 하면 아마 대우 쪽에서는 네. 그 무슨 가처분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맞소송을 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조합원들은 시간이 돈인 조합원들은 네. 시공사 바꾸려고 하다가 이게 뭐 그렇지. 몇 년 흘려갈 수 있다면 네. 그냥 대우로 하자라고 네. 당연히 갈 거고 그렇죠. 그걸 노리고 처음에도 공략 야 저거 되겠어 하는 공략을 그냥 지르고 보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네. 부럽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네. 전반적으로 부럽습니다. 재밌네. 약속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원래. 네. 알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